네, 오늘 시간은 크게 두 가지를 만나보시게 될 건데 첫 번째는 고대의 지구 크기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방법을 만나보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대에는 과학기술이 좀 많이 발전을 했잖아. 그래서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지구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만 잘 들으시면 여기는 따로 외우실 내용은 거의 없으실 거야. 자, 그럼 우리 가장 먼저요. 지구의 크기를 누가 최초로 측정을 했는지 만나보도록 할 건데 이분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데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자연과학이잖아요. 이러한 자연과학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많이 출발을 했어. 자, 이름 다시 한번 따라하도록 할게. 에라토스테네스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해도 친구들이 아주 자신 있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적어놓고 시험 끝날 때까지 잘 몰라. 자, 이거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 에라토스테네스예요. 에라이토스테네스. 자, 과연 이분은요, 어떻게 지구의 크기를 고대 측정할 수가 있었던 걸까? 자, 아마도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리코콕에서 배운 수학적 원리가 하나가 있었지. 이것이 바로 원의 성질이었어. 에라토스테네스는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구 전체의 크기,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야. 자,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구형이잖아요. 이 구형의 지구를 반으로 자르면 원이 보이시죠?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부채꼴도 그려봐. 자, 그럼 원의 성질이 적용이 될 건데 가끔씩 시험 문제에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 크기를 측정했던 원리를 적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건방지게 원의 성질 이러시면 안 되겠지. 그 내용을 조금 적어주셔야 돼. 자, 원에서요. 먼저 호의 길이 같은 경우는 스몰 l로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중심각 같은 경우는 세타라는 기호를 쓰게 될 거야. 원에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해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가 길어졌어. 중심각이요 360도로 커졌습니다. 그럼 호의 길이는 결국 원 둘레, 지구의 둘레가 된다라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수학적으로 풀어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원의 성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가정이 필요했어. 자, 이것이 바로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이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가정은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자, 실제 지구 같은 경우는요. 적도 부분이 살짝 부푼 타원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런데 수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다라는 가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구로는 햇빛이 들어오게 될 거야. 우리가 보통 햇빛이 들어올 때는 낮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지구에 따라서 지역들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이 지역들에 모두 다 햇빛들이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했어. 그래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광선은 평행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하고요. 또는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이 평행합니다, 나란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에라토스테네스는 왜 이 두 가지 가정을 했던 걸까? 첫 번째, 지구가 만약에 실제 모습처럼 타원체라고 생각을 해봐. 이 타원체를 잘라내고 나면 완전한 원이 아니기 때문에 원의 성질이 잘 적용이 안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의 성질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어야지만 잘랐을 때도 완전한 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평행이라는 말을 보니까 뭐 떠오르지 않아? 우리가 앞에 미리코콕에서 평행선이 있고 대각선이 있을 때 각각의 각을 구했었잖아. 사실 우리가 부채꼴 모양에서요. 중심각이라는 건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각이 되겠지. 뭐 지구를 팔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각을 이용하게 될 건데 엇각을 이용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정이 필요했다는 거. 여러분들은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측정 원리를 비롯해서 가정, 측정 과정까지 모두 다 이해를 하셔야지만 한 문제가 풀리실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할게. 에라토스테네스는 우리가 두 가지 가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가정은 무엇?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구의 크기를 측정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라고 했잖아. 젊은 시절, 선생님 나이 때까지는 그리스에서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집트 왕실의 부름을 받게 돼요. 자, 왕실에는요, 왕자도 있고 공주들도 있을 거고 그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과외교사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지. 자, 근데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기회는 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자, 이집트에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고 그 지역에는 어마무시하게 큰 도서관이 하나가 있었던 거지. 자, 그런데 이 도서관에 대빵 관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에라토스테네스는 냅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죠. 자, 도서관을 막 관리하다가요, 뭐 그 당시에는 책이 있었겠냐? 그건 아니고 파피루스로 된 여러 문서들이 정리가 되어 있었을 거야. 자, 그 파피루스로 된 문서 중 하나를 딱 꺼내서 읽는 순간 눈이 번뜩. 거기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하진날 정오가 되면 CNA 우물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있었어. 이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 지구 크기를 측정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살짝 번역을 해드리도록 할게. 자, 하진날 정오라는 건요, 6월 21일경 낮 12시가 되겠죠. 근데 CNA라는 지역이 있어. 거기에는 우물이 있는데 낮 12시에 햇빛이 수직으로 비쳐서 그림자가 안 생긴다라는 거야. 얘들아, 만약에 있잖아,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장애물 뒤쪽으로는 그림자가 생겨. 근데 수직으로 내리꽂히잖아? 그림자가 안 생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잠깐 설명할게요. 우리의 지구 조금 잘랐어요. 자, 여기가 바로 시에네라는 지역입니다. 요 에라토스테네스가 머물렀던 알렉산드리아에선 좀 꽤 떨어진 지역인데요. 여기에는 우물이 있었고 하진날 정오에 햇빛이 수직으로 내리꽂히게 되면서 그림자가 안 생기는 모습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햇빛은 어느 지역이나 나란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잖아. 나란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하진날 정오 같은 시간에 딱 봤더니 그 지역에는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여기는 지금 그림자가 안 생기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그림자가 생기네. 이게 바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고, 그래서 원의 성질을 쓸 수 있겠구나라고 떠올랐다는 거죠. 우리가 배워서 아는 거지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이게 커다란 원입니다. 우린 지금부터 지구 둘레를 구하도록 할 거고요. 지구 반지름을 라지 R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시에네라는 지역의 우물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지역인데 막대를 하나 세워놓은 모습이야. 그래서 뒤편으로 그림자가 지금 생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 지역 사이의 거리를 스몰 L로 나타낼 거고요. 그리고 중심각이 있겠죠. 중심각을 세타라고 놓은 거야. 지금 중심각 있고요. 두 지역 사이 거리 있고요. 그럼 뭔가 적용하면 원둘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 지역 사이의 중심각도 알아야 될 거고 호의 길이도 알아야 될 거고, 그래야지만 원둘레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과연요, 중심각은 어떻게 측정을 했을까? 지구를 봤을까요?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용한 것이 바로 억각을 이용한 거였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이렇게 막대를 세워놨다라고 했잖아.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는데 그림자가 있는데요. 여기 막대의 끝과 그림자 끝을 실로 쭉 연결을 한 거야. 자, 그리고 났더니 막대 끝과 그림자 끝 사이를 이루는 각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각을 측정을 해봤다. 그랬더니 7.2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숫자 안 외우셔도 상관없어. 근데 너희들은 뭔가 보이시게 될 거야. 햇빛이 하나의 평행선이 되는 거고요. 대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7.2도와 중심각은 억각으로 같겠지. 자, 그래서 억각의 원리를 이용해서 중심각이 7.2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우와, 중심각도 알아냈다. 너는 지금 7.2도가 되겠구나. 자, 그럼 시에네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의 거리를 알면 되겠지. 그 당시에는요, 측정할 기구가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교들을 쫙 풀어요. 발 사이즈를 재요. 그리고 걸어요. 발걸음 수를 세갖고 곱하시면 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한 것이 얼마가 나왔냐면 925km가 나왔습니다. 상상이나 갑니까? 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우와, 호의 길이도 알게 됐네. 925km가 나온 거야.
중심각도 알았겠다, 호의 길이도 알았겠다.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것이 원의 성질이라고 했어. 원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당연히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비례식을 같이 한번 세워보도록 할 건데 너희들이 뒤에서 달의 크기 측정도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 지구의 크기가 되었건 달의 크기가 되었건 다 필요 없어. 비례식만 잘 세우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례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업 중에 끝내버리자라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구의 둘레, 원둘레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원둘레를 가장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둘레는 2파이 r입니다. 반지름 라지알로 났으니까 요 전체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는 파이에다가 3.14를 넣으면 반지름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냥 통으로 넣어주도록 할게. 자, 그럼 결국은 얘는 원둘레. 부채꼴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큰 호가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원둘레에 해당하는 각이 있을 거야. 이 각은 결국은 360도가 되겠죠. 자, 앞쪽에는요, 원 전체에 대한 큰 값들을 적어놨어. 그럼 뒤쪽에는 작은 부채꼴에 해당하는 값을 적어주도록 할 건데 비례식은 무조건 균형만 맞추시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 적어놓은 게 큰 길이, 결국은 호의 길이나 마찬가지지. 길이 대 각을 적었으니까 뒤쪽에 적으실 때도 길이 대 각을 적으셔야 돼요. 자, 길이 호의 길이 L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뭐 숫자로 925km 적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각이 있었어. 세타가 될 건데 7.2도라고 넣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기호로 적어드리도록 할게. 이게 첫 번째 비례식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다 대입하고 나면 뭐야? 원둘레 구하는 건 그냥 단순 계산인 거야. 자, 이번에는 큰 각부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큰 원에 해당하는 각이 360도였습니다. 36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결국 원 둘레가 될 거야. 앞쪽에는 큰 것들을 적었으니까 뒤에는 작은 부채꼴에 해당하는 걸 적으면 돼요. 근데 순서가 각대의 길이니까 균형 맞춰 각대의 길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각대의 길이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뭔가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거야. 얘들아, 사실 하나의 비례식을 딱 세우고 나서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 동시에 얘네들도 같이 바꿔. 그러면 또 다른 비례식이 세워질 수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번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내 마음이에요. 선생님은 각대각으로 해볼게. 작은 각을 적을 거고요. 큰 각을 적을 거예요. 앞쪽에는 각들만 나왔으니까 뒤쪽에는 호의 길이가 나오면 되겠지. 근데 작은 각 대 큰 각이니까 호의 길이도 작은 길이 대 큰 길이가 나오면 되겠네. 작은 길이는 호의 길이 L이고요. 큰 길이는 원둘레 2파이 R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비례식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왜 이렇게 연습을 시켜줄까? 이렇게 알려줘도 틀려갖고 온다. 절대 틀리시면 안 돼. 자, 일단요, 선생님이 작은 각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를 적을게요. 지금 보니까 앞쪽에 작은 거니까 뒤에는 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각대의 길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큰 것들도 각을 먼저 적으시고요. 그리고 길이를 적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두 개를 보더라도 뭔가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거야. 얘들아, 는을 경계로 해서요. 가운데 끼리만 자리를 바꾸셔도 돼요. 근데 밖에는 바꾸면 안 돼. 가운데 끼리만 바꾸시거나 또는 밖에 끼리만 바꿔도 맞는 비례식이 나오게 돼. 근데 이런 것들을 외우실 필요는 하나도 없고요.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비례식들의 가지수가 너무도 많아. 일부 교과서에서는 이 두 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너희들이 비례식을 제대로만 쓴다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많아서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힘드시겠죠. 그래서 서술형으로는 잘 나오지 않고요. 자, 보통 많이 나오는 게 그냥 빈칸으로 나오는 경우 아니면 객관식으로 나와서 1번부터 5번까지 다 비례식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균형을 맞게 써줬는지 그것만 체크를 해서 옳은 비례식을 골라내시면 돼. 절대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떻게 지구 크기를 측정했는지 우리가 알아보게 된 거예요. 원의 성질을 적용했고요. 두 가지 가정을 세웠어.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며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웬걸 실제 크기랑 오차가 생겼어요. 물론 고대니까요. 많이 생겼다고는 할 수가 없어. 약 15% 정도가 났어요. 자, 실제 지구 같은 경우는요. 약 4만 킬로 정도가 둘레가 돼요. 근데 이분이 측정을 했던 거는 4만 6천 킬로가 나왔어.
오차가 사실은 꽤나 발생한 거지만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럼 왜 오차가 발생을 했던 걸까? 왜 실제값과 차이가 있었던 걸까? 한 가지는 눈치를 채셨을 거야. 먼저 지구는요, 실제로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다라고 했죠. 지구 같은 경우는 적도 부분이 약간 부푼 타원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의 성질을 적용하기 위해서 완전한 구형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을 하신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왜 오차가 발생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구는 실제로는요, 완전한 구형이 아니거든요. 그럼 선생님, 햇빛이 평행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요,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실제로는 평행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태양빛은 사방으로 퍼지는 게 맞아. 근데 태양 진짜 멀리 있지. 거기다가 지구에 비해서 태양은 엄청 크지. 태양에서부터 오는 그냥 그나마 한 줄기의 빛이 지구를 다 덮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해. 그럼 당연히 어떤 지역이든지 평행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햇빛이 나란합니다. 햇빛이 평행합니다. 이거는요, 오차 발생의 이유가 아니에요. 실제로도 평행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찾는다면 완전한 구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또 있어. 아까 전에 중심각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엔에서부터 알렉산드리아까지가 거리가 꽤 되지. 근데 그거를 직접 발로 걸어갖고 측정을 했어. 이거는 당연히 측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두 지점 사이에 거리 측정 자체에 오차가 있었습니다.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을 것이다. 두 가지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